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이고 허리야 하며 자세를 고쳐 앉으시지는 않으셨나요? 걸을 때마다 다리가 저릿해서 중간에 멈춰 쉬어야 했던 적은요? 혹은 내 주변에 키가 눈에 띄게 줄고 등이 굽어지는 지인의 모습을 보며 걱정했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제가 수십 년간 병원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 그리고 제 주변에 가까운 분들 역시 바로 이런 허리 통증과 척추 문제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어지셨습니다. 그분들에게 저는 아주 작은 습관의 변화와 꾸준한 행동을 알려드렸고, 지금은 대부분 활기찬 일상을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척추 문제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아주 사소한 작은 습관들이 몇십 년간 쌓여서 발생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분명 희망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가 알려드리는 평소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을 꾸준히 하시면 충분히 건강한 척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시니어 척추 건강의 핵심인 요통, 디스크, 협착증, 골다공증에 대해 아주 자세하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허리가 아픈 진짜 이유와 3가지 주요 질환에 대한 이해. 우리 허리는 뼈와 뼈 사이에 디스크라는 푹신한 연골 쿠션이 들어 있습니다. 이 디스크는 자동차 타이어와 같은 역할을 하며 충격을 흡수하는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오래된 타이어처럼 바람이 빠지듯 서서히 납작해지고 탄력을 잃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화로 인한 허리 통증, 즉 요통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단순 요통은 2에서 3주만 쉬고 약을 드시면 저절로 좋아집니다. 하지만 만약 통증이 엉치나 다리 쪽으로 뻗치기 시작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 우리는 허리 디스크를 의심하게 되죠. 나 디스크 터졌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디스크는 쿠션 속의 내용물이 튀어나와서 주변의 신경을 꽉 누르는 상태입니다. 신경이 눌리면 그 신경이 지배하는 부위, 즉 엉덩이부터 다리까지 마치 전기가 오듯 혹은 불이 나듯 찌릿하게 뻗치는 통증이 생깁니다. 단순히 허리만 아플 때와는 차원이 다른 통증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MRI를 찍어보면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어도 증상이 전혀 없는 분이 꽤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MRI 사진만 보고 미리 겁먹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음으로 50대 이후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 바로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협착증은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 즉 척추관이 좁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좁아진 모래시계처럼 신경 전달이 잘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 협착증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간헐적 파행입니다. 허리보다는 다리가 심하게 아프고 당겨서 걷지를 못합니다. 5분, 10분 걷다가 다리가 아파서 길가에 주저앉아 쉬어야 하고, 잠시 쉬면 통증이 가라앉아 다시 걸을 수 있게 되는 패턴을 반복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증상을 겪는다면 협착증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상이 없어 침묵의 도둑이라 불리는 골다공증입니다. 겉으로 볼 땐 아무렇지도 않지만 뼈 속은 마치 낡은 스펀지처럼 텅 비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작은 충격만 와도 척추뼈가 갑자기 주저앉아 골절이 발생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50대를 기점으로 뼈의 강도가 절반 이상 급격히 나빠집니다. 골절이 한번 생기면 허리가 굽고 키가 줄어들며 나중에는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증상이 없을 때 미리 뼈 건강을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검증된 척추 건강 회복 로드맵과 시술에 대한 솔직한 조언. 자, 그럼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잡한 시술 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고 검증된 로드맵을 따르십시오. 허리 통증 치료는 기본적으로 간단한 것부터 심한 것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첫 번째는 안정과 약물 치료입니다. 며칠 동안 통증이 심한 자세는 피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염제와 진통제를 복용합니다. 이 약은 통증만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염증을 줄여서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역할도 합니다. 좋아지면 약을 서서히 끊어보세요.
약으로도 조절이 안 될 때 두 번째로 신경 주변의 염증을 강력하게 줄여주는 주사 치료를 고려합니다. 소위 뼈 주사라 불리는 스테로이드 주사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이 많지만 자주 맞지 않고 단기간 적절하게 사용하면 매우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여기서 요즘 유행하는 시술에 대한 솔직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술은 주사 치료와 비슷한 효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협착증처럼 좁아진 뼈 구조를 풍선이나 기구로 넓힌다는 광고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눈으로 보면서 칼로 깎아도 힘든 뼈 구조물을 눈으로 보지 않고 넓히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비싼 비용 대비 효과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수술적 치료입니다. 약도 주사도 효과가 없고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이나 보행이 심하게 방해받을 때만 수술을 고려합니다. 꼭 기억할 점은 디스크는 90% 가까이 수술 없이도 회복되지만 협착증은 심해서 보행이 안 될 때는 좁아진 곳을 넓혀주는 수술이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조건 수술하지 말라는 말은 정답이 아니며 필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수술하는 것이 오히려 삶의 질을 높입니다. 평생의 척추 건강을 지키는 작은 행동들 해결책. 이제 가장 중요한 해결책입니다. 허리를 망가뜨리는 사소한 습관을 고치고 척추를 강하게 만드는 작은 행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1. 허리의 치명적인 잘못된 습관. 먼저 허리를 망가뜨리는 습관입니다. 양반다리 자세는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자세지만 골반과 허리에 엄청난 압력과 비틀림을 줍니다. 가급적 의자에 앉아주세요. 또 허리를 숙여서 땅바닥을 닦는 걸레질 자세는 허리에 가장 안 좋습니다. 서서 긴 막대를 이용한 물걸레를 사용하세요. 물건을 들 때도 중요합니다. 땅에 떨어진 물건이나 무거운 것을 들 때 허리를 기역자로 푹 숙여서 들면 안 됩니다. 허리를 쭉 편 상태를 유지하고 무릎과 다리 힘을 이용해 스쿼트 하듯 들어 올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자세, 바로 세면대에서 고개 숙여 세수하기입니다. 허리가 아픈 분들은 세면대를 사용하지 마시고 차라리 샤워기를 이용해 허리를 곧게 펴고 세수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2. 척추를 튼튼하게 하는 운동 원칙. 운동은 허리 건강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근력이 튼튼하면 체중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뼈가 아닌 근육이 나눠서 받게 되죠. 운동은 통증이 너무 심할 때는 휴식이 우선입니다. 충분히 쉬고 약이나 주사로 통증이 가라앉은 덜 아픈 시기에 시작해야 합니다. 허리 운동만 하면 재미없어서 오래 못합니다. 빨리 걷기, 수영, 가벼운 등산 등 평생 재미있게 꾸준히 할 수 있는 전신 운동을 먼저 선택하세요. 그리고 허리와 배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는 코어 운동이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누워서 엉덩이 들기나 팔꿈치로 몸을 지탱하는 플랭크 등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어떤 운동이든 하다가 통증이 심해지는 동작은 그 동작이 본인에게 맞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그런 동작은 즉시 피하고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드린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디스크는 대부분 수술이 필요 없는 병이며 협착증은 심할 때 수술이 도움이 될 수 있고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을 때 미리 예방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병원의 치료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속 작은 습관 개선과 꾸준한 운동입니다. 30년 전문가의 조언을 믿고 오늘부터 잘못된 자세를 고치고 활기차게 걷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허리로 100세까지 활기찬 삶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협착증과 디스크에 좋은 코어 운동 3가지를 실제 동작과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